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은데 또 어떨 땐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 이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뭘까?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역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평생을 바쳐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오묘한 감정의 미로를 탐험하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천재가 아니에요. 순수한 이성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 본 뒤 그 너머의 진실은 무엇일까를 탐구했던 위대한 탐험가, 바로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이 사람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천재 수학자였고 심지어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논리와 이성의 정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또 얼마나 장엄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스칼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을 단 하나의 비유로 압축시켜 놓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인간 존재의 모든 위대함과 비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이 문장이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이 비유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갈대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의 물리적인 연약함, 바람 한 번에 꺾일 수 있고 언젠가는 쓰러질 운명을 상징해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알, 그 인식이 우리의 위대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장 연약한 그 지점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나온다니 말이에요. 파스칼이 살았던 17세기는요,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던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바로 그 시대의 가장 빛나는 신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거죠.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 모든 걸 의심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파스칼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이성 만능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송곳 같았죠. 이성만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고통, 슬픔, 죽음,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나 계산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스칼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파스칼이 이성의 가치를 부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본 거죠. 이성은 우리 삶이라는 광활한 영토를 탐험할 때 아주 훌륭한 지도 같은 거지만 그 지도의 모든 길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파스칼의 통찰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그 비참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참함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파스칼에게 비참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아주 강력한 인식입니다. 바로 이 인식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공허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파스칼이 제시하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떨까요?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즉 비참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바로 그 고통스러운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요.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겸손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진신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역설적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파스칼이 발견한 인간 조건의 핵심적인 비밀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모든 모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파스칼은 이 양극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끌어안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짐승 사이, 무한과 무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이 내면의 긴장감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소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파스칼은 인간 불행의 근원을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고요히 홀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스칼에게 고독과 침묵은 그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파스칼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해답은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 즉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그 자세야말로 진짜 지혜와 세상과의 연결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 안에 위대함과 비참함, 그 모순을 그냥 끌어안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둘째, 당신의 결점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초대장이라고 여겨보세요. 셋째,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함이 아닌 나의 이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데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어떤 놀라운 위대함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있을 겁니다.